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이제 결심과 선고만 남아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하는데요.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조금 일찍 모셨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눌 수 있었는데 오시자마자 지금 구형이 이루어졌네요. 예.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요. 나머지 같이 기소된 분들이죠.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각각 10년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이재용 그 부회장에게 이제 그 적용된 죄는 그 우선 뇌물 공여. 예.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예. 뇌물을 줬다는 거. 그것이 이제 실제 수상에 368억이고 약속한 거 278억입니다. 그다음에 재산 국외 도피. 그러니까 그 독일의 코레 스포츠에 돈을 예. 보낸 거. 그것이 이제 재산 국외 도피로 받고. 그다음에 이 K 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에 그 기부한 한 돈. 예. 그 돈도 전부 다 횡령이다. 그래서 횡령이 289억. 그다음에 또 이 독일에 보낸 그 예. 돈을 또 블라디미르라는 다른 말을 사부로서 범죄 수익을 숨겼다. 그래서 예. 범죄 수익인데 규제법. 또 국회에서 이 그 뇌물을 준 적도 없고 최순실에 대해 잘 모른다 해서 국회 위증했다. 이런 것들인데 예. 이 중에서 가장 법정형이 높은 것은 재산 국외 도피 이 경우에 해당되는 특경법입니다. 이 경우에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78억 9천만 원을 해외로 불법으로 보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10년 이상 구형이 가능하죠. 예. 그다음에 또 횡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예. 근데 회사 돈 289억을 횡령했다고 하고 있고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5년이야, 국회 위증이 1년에서 10년이야. 이런 걸로 보면 가장 높은 형인 특경법이 10년 이상에다가 거기서 이제 죄가 여러 개니까 1.5배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년까지 구형을 할 수 있는데 12년 구형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의 구형량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공범으로 기소된 상습 임원들도 적어도 특경법이나 특경법에서 이제 재산 국외 도피나 예. 아니면 횡령죄에 공범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법정형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예. 구형 10년은 그대로 예상됐던 그런 구형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형이 구형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예상됐던 형이죠. 실제로 근데 이 재판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쟁점은 뭔가 하면 과연 이게 뇌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예. 이재용 전 부회장이 뇌물죄에 해당이 안 된다면 뇌물을 준 사람이 아니라거나 받은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은 사실 뇌물죄냐 아니냐 그게 이제 관심이지만 법정형 자체는 법에 정해진 형량 자체는 이제 재산 국외 도피가 제일 높기 때문에 예. 10년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구형이 된 겁니다. 지금 특검은 12년을 구형을 했지만 현재 계속해서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혐의가 없다, 뇌물죄 그렇습니다. 혐의가 없다라고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부분을 좀 결론적으로 앞으로 있을 마지막 선고 공판에서 좀 반영이 될 거라 보시는지 어떻게 이거는 보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 쟁점 중에 하나죠. 예. 물론 이제 뇌물을 준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형 자체는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지만 예. 한편 뇌물공여죄가 성립이 안 되면 나머지 죄들도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가 하면 이제 특검은 이제 왜 뇌물로 보는가 하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나서 그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적은 돈으로 그룹에 대한 지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고 특히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 그 모직이 합병하는데 힘을 써줬고 따라서 이것이 뇌물이다. 그게 부정한 청탁이다. 그러니까 이 경영권 승계를 봐주고 예. 이쪽에서는 최순실 등에게 돈을 지급하고 이게 대가 관계에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특검은. 예. 근데 삼성 측 입장은 아무 관계도 없고 박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 독대했을 때 그런 부탁이 오간 적이 없다. 예. K스포츠나 미르재단 또는 독일의 코레 스포츠에 지원한 것은 예. 승마협회 회장
사로서 지원한 것이지 예. 최순실에 대한 개인 지원이 아니다. 따라서 예. 뇌물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누구였냐를 그렇습니다. 두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최지성 전 부회장이 지금 본인이 최종 책임을 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라는 특검 말도 측에서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라고 좀 보는 예.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예. 비서관들이 조윤선 장관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법정에서.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고 라인에서 김기춘 실장이 바로 올라갔고 조윤선 장관은 배제가 됐던 셈이거든요. 예. 그 점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슷한 논리로 예.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은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예.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이 다 보고받고 지시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법원에서 볼 때 그 말이 맞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 보고도 안 받은 사람 어떻게 책을 집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혐의가 없다고 이제 부인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제 법원이 그런 말들을 이제 그대로 봐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죠.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같은 그룹 임원사고 예. 오너 입장 아닙니까? 그 예전의 경우에도 재벌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소위 자기가 다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들어간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의 진실성을 어느 정도로 법원이 인정할 것인가 예. 거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만약에 그 뇌물죄가 성립이 되거나 아무튼 뭐 뇌물죄 성립 이전에 오늘 나온 구형이라는 것이 다른 재판부에 지금 남아있는 결심 공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구형은 이제 우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에 따라 정해진 걸로 보이는데 예. 이제 구형보다도 이제 선고가 나오면. 이게 이달 중에 아마 선고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구속만기 이달 말에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선고가 있어요. 그 선고 결과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에 관해서 무죄를 받는다고 한다면 예.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같이 무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에 대한 예. 기업들의 기부금도 이것이 뇌물로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뇌물죄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 SK에 89억을 요구했다가 못 받은 돈, 롯데도 있고요. 그죠? 롯데는 70억을 받아 돌려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에서 무죄 받는다고 해서 그대로 뇌물이 무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고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지금 뇌물 혐의를 좀 짚어봤는데 가장 형량이 무거운 게 아까 조금 전에 짚어주셨던 그 재산 국외 도피 그렇습니다. 혐의 아니겠습니까? 네,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좀 나중에 최종 선고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인지 좀 어떻게 그래서 이제 보십니까? 근데 그 절차적으로만 보면은 이것이 이제 그 외국환 관리법에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용 안 하고 불법적으로 뇌물을 주기 위해서 이제 송금한 것 그것이 이제 특검의 입장인데 네. 삼성 측 논리는 이것은 우리가 승마 협회의 회장사로서 적법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뇌물죄와 다 모든 것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이 불법적으로 송금된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뇌물죄만 무죄가 더 나머지는 유죄로 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예, 뭐 복잡한 사안들이 많이 얽혀 있어서 그런데요. 그 법조계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삼성 측에서 이번 재판을 두고 가장 당황했던 포인트라고 꼽는다면 캐비닛 문건과 정유라의 출석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 두 가지가 어떤 이번 그 선고 공판의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캐비넷 문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청와대에 나온 것 중에 보면은 예. 삼성물산 합병안에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뭐 그런 문건이 나왔답니다. 예. 실제로 그걸 작성한 행정관, 현직 검사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예. 그 당시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삼성 합병안을 검토해 봐라. 예. 그 짓은 받았는데 삼성 합병을 뭐 도와준 방향으로 해라. 그런 짓은 또 안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뇌물성을 더 강화하는 그런 거는 되게 좀 어렵고 예. 이제 그 정유라의 경우에는 엄마가 이 말은 뭐 네 말이랑 마찬가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예. 삼성 입장에서 그거는 정유라 전에 들은 이야기지 예. 직접 자기가 관여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예. 하고 이제 배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판부에는 어느 정도 심리 형성에 좀 뇌물 쪽으로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의 이번 이 재판으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삼성 회사 이 자체로도 좀 타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재판부에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 총수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라는 이 호소가 재판부에 좀 어떤 정도 작용이 됩니까? 글쎄 이제 이 재판부는 엄격히 이제 증거에 따라 법과 증거에 따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결과에 있어서 특히 이제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삼성은 심각한 타격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이제 반부패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외국의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소위 FCPA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관료에게 뇌물을 주거나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공공시장에 관여를 못한다. 그 지금 삼성 같은 경우 25%가 지금 미국 수출이거든요. 예. 그런데 삼성 제품들이 미국의 공공기관에 못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타격이 굉장히 크죠. 또 예. 증권거래도 금지가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의 지멘스 같은 경우는 8억 불을 예. 그 벌금으로 낸 그런 사례가 있고 예. 독일의 알스톰 같은 것도 회사도 7억 불을 벌금으로 냈거든요. 단순히 벌금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이게 진입이 이거 허락이 안 된다는 데 있어서 네.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국제적인 이미지도 저 회사는 뇌물 주는 회사구나 이렇게 되면은 신용도도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법정에서 나오는 얘기를 잠깐 전달해드리면 삼성 측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방적 추측과 대중적 호소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혐의 부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절차를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이 내려지면 2주나 3주 정도 뒤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는데 구속 만기 시한이 8월 27일이니까 예. 그 전에 하겠죠. 그 전에 해야죠. 만약에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된 날 재판 법원에 넘어간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의 판결을 선고를 하든지 안 그러면 예. 풀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면 몇 년씩 재판을 결론을 안 내고 사람을 가둬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피고인 보호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달 말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많이 주겠지만 예. 특히 이제 앞으로 기업과 이제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판결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이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생중계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는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생중계될 것이라고 대법원 보십니까? 규칙이 이제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예. 재판장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그걸 중개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예. 그게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점은 투명성과 공개성. 국민 전체에 다 알리니 그런 점은 좋지만 예. 나쁜 점은 잘못하면 여론 재판이 되고 재판에 큰 부담을 안게 되거든요. 그런 예. 점은 이제 상당히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이제 나쁜 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아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선고도 공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심, 그러니까 오늘같이 결심하는 거는 이제 검사 의견을 얘기하고 예. 변호인 측에서는 억울하다고 반박하고 그러는 자리고 선고하는 날은 판사가 징역 몇 년 또는 무죄 그리고 그 이유는 뭐라고 밝히는 날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것이 이제 재판으로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형사 이 재판에서 예. 최초로 그렇게 그 재판이 공개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최후 진술이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텐데요. 그 내용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고 다시 한번 정리를 저희가 해드리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징역 12년이 구형됐고요. 나머지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전직 임원에게는 10년 구형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재판을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논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필요성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 재판장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원래 이제 재판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개를 해서 공개 법정에서 하는 건 맞는데 그것이 TV로 생중계된다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내가 하는 이
이 선고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사실은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건 여론으로부터도 예. 떠나서 독립해서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점은 상당히 그 재판자의 부담이 되고 자칫하면 여론 재판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적당히 그냥 아무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그야말로 예전 같으면 전관예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비리를 막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지 않습니까? 예. 단순히 이재용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 기업의 문제 또 박 대통령이 직접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용 전 부회장의 경우에는 생중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물론 이것을 다 확대해서는 안 되고 예. 이 사건과 앞으로 있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는 예. 생중계하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선고를 하는 장면을 공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뭐랄까요? 그 피고의 얼굴이 나온다든지 그런 인권적인 그렇습니다. 부분들은 많이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예. 특정 강력범죄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아주 중대한 사건, 강력 사건, 예. 연쇄 살인 사건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어떤 앞으로 예방이 필요하다니 그런 특별한 경우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 외에는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의 그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인 성명이나 예. 얼굴을 이제 공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공인 중에서도 공인이죠. 예. 그런 점에서 굳이 이렇게 얼굴을 모자이크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그건 재판부에서 고민할 일이지만 네. 적어도 하여튼 선고하는 그 현장은 공개를 하더라도 이재용 전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인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이제 재판부의 모습만을 정면만을 비추기 때문에 피고인의 얼굴은 나올 리도 없을 네. 뿐더러 이제 제 반대 입장을 가진 경우에서 제가 지금 변호사께 여쭤본다면 지금 이제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이 나오고 신발을 어떤 것을 신었는지 자꾸 여론에서 집중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인권 유린 아니겠느냐 하는 입장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사실 예. 그 황색 언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사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피고인이라도 죄가 지금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권은 보호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 그 사람이 이 저지른 범죄로 기소된 것 또는 유죄로 인정 그거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그야말로 심심풀이로 까시거리로 한다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이 중계가 된다 하더라도 예. 가능하면 재판부가 이제 판결을 선고하는 거기에 중심이 돼야지 예. 말씀대로 이렇게 선고를 하니까 피고인들이 표정이 이렇더라 거기 비춰가면서 그거는 피고인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로 볼 수가 하지만 있습니다. 그렇게 공개하는 것과 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인권 침해는 최소한도로 하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8월 말에 있을 선고 공판까지 이제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이 점을 좀 짚어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결심이 됐으면 이제 더 이상의 재판을 안 하는 거거든요. 예. 재판을 안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특검이나 변호인 측에서는 소위 참고 서면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예. 판결을 이제 선고하려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록을 갖다 보고 다시 검토하고 할 때 참고해달라고 참고 서면은 제출할 수가 있지만 예. 어떤 새로운 증거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어떤 증거건 그건 법정에서 나와서 판사가 보고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결심이라는 건 더 이상 재판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로 쓰일 수는 없고 예. 다만 의견서는 낼 수는 있습니다. 예. 1심 선고가 구속 만기인 이제 8월 27일 전에 내려질 거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 내용을 오늘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